간단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그 현대자동차 사장이 시차는 폭발 위험이 있으니까 이제부터 우리 직원들이나 가족들은 나도 그렇고 우리 자동차 타고 다니지 말고 다 자전거 타고 다니라. 그게 친환경이고 건강에 좋으니까 안 사. 자기는 안 타면서 다른 나라 가가지고 현대자동차 차 사라고 말이지. 우리 차가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그렇지만은 치명적으로 폭발할 위험은 있다. 그렇게 하면서 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놈의 코미디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이란 작자가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지 지금. 할 만큼 한 것 같은데 코미디 짓은. 이 문재인이 당신은 영화를 보면서 지금까지 원자력 영화 판도라 보면서 영화 하나 보고도 원자력 정책을 결정했다면서 그 무서워가지고 두려워가지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서 왜 지금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중국발 입국 금지를 안 하냐 이 말이에요. 바이러스 감기 이런 영화를 좀 보지. 그 영화를 보고 쓰라도 좀 하면 안 되나? 왜 쓸데없는 영화는 보고 원자력은 중단을 시키면서 이 원자력 문제가 나오니까 문재인이가 판도라라는 이 영화를 보면서 그 원자력의 무서움을 알았다 그래가지고 원자력 정책을 태양열 정책으로 바꾸잖아요.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한 달인가 밖에 안 됐을 때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서도 원자력 수출한다고 이중적인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런 거지. 자기는 안 해. 원자력을 안 사용하면서 판도라는 영화를 보면서 원자력이 무슨 폭발 위험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자기는 원자력을 이제는 안 한다고 하면서 정책을 그렇게 태양열 하겠다 하면서 다른 나라에는 지금 원자력 설치하라는 거 아닙니까? 원자력 핵발전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게 너무 간단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그 현대자동차 사장이 시차는 폭발 위험이 있으니까 이제부터 우리 직원들이나 가족들은 나도 그렇고 우리 자동차 타고 다니지 말고 다 자전거 타고 다니라. 그게 친환경이고 건강에 좋으니까 안 사. 자기는 안 타면서 다른 나라 가가지고 현대자동차 차 사라고 말이지. 우리 차가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그렇지만은 치명적으로 폭발할 위험은 있다. 그렇게 하면서 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놈의 코미디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이란 작자가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언제 이제 끌어내려야 될 때가 됐는데 내려올 때도 됐고 할 만큼 한 것 같은데 코미디 짓은 정권은 망해도 되죠. 그렇지만 엄한 국민들이 죽지는 않아야 되잖아요 지금. 괜히 옆에 있으면서 이리저리 선동꾼들이 있고 정말 훈수꾼의 혀를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심판 안 하겠어요. 그거 선동이 무섭죠. 항상 위급한 때에 평안하다 안전하다고 말하는 그 자들이 선동꾼들이고 그 자들이 거짓 선지자예요. 죽을 때까지 모르는 거. 죽을 때까지 죽어봐야 합니까? 죽어봐야. 위기의 때에 평화를 말하는 자, 그 자가 거짓 선지자고 뱀처럼 당연히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데 그것을 정말 죽지 않으리라고 지금 말하는 애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죽지 않는다고. 죽음을 보면서도 더 나쁘지 뱀보다 어떻게 보면. 죽는 걸 보면서도 옆에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또 죽지 않는다. 안전하다고 말하는 경제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전히 선동을 하는 이 자들의 혓바닥에 나오는 그 피값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 혓바닥에 긴 한, 그 새치 혀에 긴 한 국민의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를 피값을. 우리가 반드시 4.15 총선에서 승리해가지고 이 자들의 피값을 물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혓바닥을 자를 수는 없겠지만은 확실하게 법적인 책임을 지어야 될 자들을 책임을 지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선동에 당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동북공정이 진짜 중국의 동북공정이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는 거 아닌가. 역사공정이라는 것이 지금 정치적으로 완성이 되는 거 아닌가. 문재인이 때문에 그런 생각까지 들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어서 바르게 투표하면 이거 이길 수가 있습니다.
4월 15일까지 어렵지만은 여러분 이 후한 사태가 잘 지나가고 생명이 안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죽고 나면 정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 내가 안 죽어도 남이 죽어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생명 앞에서 장난치고 있는, 생명 앞에서 정치질을 하고 있는, 생명 앞에서 선동질을 하고 있는, 정치질을 하는 애들이 있고 그 정치질을 하는데 훈수꾼 역할을 하는 애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훈수꾼, 유시민이라든지 공지영이라든지 그리고 국회 안에도 그런 정치가들 있죠. 이런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반드시 심판하고 그들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는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반드시 조사를 해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이익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관련이 있는 것이 있다면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고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선수를 지금 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를 당연한 것이냐 하면서 묻는 참으로 그러더냐 이렇게 하는 그 방법. 좌파의 선수치기 방법 그렇게 하고 또 뻔뻔한 그 방식 있잖아요. 뻔뻔한 방식 계속 거짓말을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거짓말이 진실인 것처럼 세 가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까요? 개벨스의 유명한 문장 더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나에게 한 문장만 달라 그러면 누구든지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 좌파의 선동질이죠. 꼬리 잡기 그렇게 하고 비약시키는 거죠. 그걸 딱 발전을 시켜가지고 거기다 의미를 자기가 원하는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선동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상징적인 해석을 해석하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비유적인 해석, 상징적인 해석을 쓴다는 거예요. 자신이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성경의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의미를 심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성경 해석 방법도 잘못되고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겠죠. 두 번째, 거짓말은 처음에는 부정되고 그 다음에는 의심을 받지만은 되풀이하면 결국 모든 사람이 믿게 된다. 이 거짓말의 선동.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거죠. 지금 문재인이가 하는 방식이 이거거든요. 지금 실효성이 없다. 외국인 중국 관리 국금지가 실효성이 없다. 이제는 실효성이 없는 때인 것 같다. 옛날에 그럼 실효성이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때는 대통령이 다른 사람이었습니까? 지가 해놓고 뻔뻔하게 저렇게 해가지고 아는 자 반드시 심판해야 되고 세 번째 선동은 단 한 문장으로도 가능하지만 이것을 반박하려면 수십 장의 문서와 증거가 필요하다 이런 거죠. 선동을 해놓고 그것을 반박하려고 그러면 인간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때 들었을 때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야기를 하면 그때 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사람 또 만나가지고 그거 따지기가 좀 그럴 때가 있잖아요. 거짓말을 뒤에 할 때가 많이 있거든. 아니면 내가 참 이런 이야기를 그때 딱 요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를 못하고 기회를 놓칠 때가 있거든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렇고 국민 전체가 하나같이 선동꾼에 의해서 그와 같은 방식에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거짓말에 때를 놓쳐가지고 그 조사하다 보면 이 상황이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박근혜처럼 강우병 때처럼 그런 것을 미순이 효순이 때처럼 세월호처럼 계속 좌파들이 반복하는 거예요. 국민이 어리석은 거예요. 2002년부터 그 선동이 시작이 되는데 그 선동에 먹히는 계층이 있는 거예요. 특정 계층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계속 선동에 의해서 먹혀가면서 이 나라가 점점 선동꾼들이 선호하는 선동꾼들의 무대가 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가 계속 악화가 되는 거예요. 개벨스의 선동 방법, 선동에 대한 명언이라고 해야 되나 저런 거를 참. 좌파의 선동술이 저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뱀새끼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한입 가고 두 말하고 좌파들은 증거를 딱 잡아야 돼요. 좌파들 이야기할 때는 진짜 사기꾼이거든. 사기꾼. 녹음을 해둔다든지 근거를 딱 제시를 하라고 한다든지 예수님 이야기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는 게 이거예요. 모세의 자리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앉았다 하면서 그들의 말하는 것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래요.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을 띠고 늙게 하며 웃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적어도 이 부분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하는 것은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본받지 말라. 좌파들이 지금 동관계를 보면 알아요. 동관계 조국이 같은 경우 보세요. 얼마나 트위터질을 해가면서 자기가 천사인양 하지만은 지 삶이라는 것은 거기에서 자기가 악마로 규정하고 나쁘다고 말한 거기에 자기 삶이 거의 다 해당이 되죠. 자기 이야기.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남 이야기처럼 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행하지 않으면서 남한테 이렇게 저거 잘못됐다 하면서 그게 다 자기 이야기예요. 자기한테 다 돌아올 이야기고 자기는 더 심각한 잘못을 하고 있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눈에 들보를 보고 남의 눈에 티를 빼라. 자기 눈에 들보는 빼지 않으면서 남의 눈에 티를 빼려고 한다는 거예요. 좌파 애들이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공지영이나 유시민이 이런 애들이 마찬가지예요 이 말이에요. 자기 눈에 들보가 들어있으면서 지금 티 뺀다고 날린 거예요. 신천지 잡으려고 이 중국 문제를 포장을 하려고. 그런데 자기 혓바닥을 새치열을 사용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할까요? 아멘.